AI가 느려지는 순간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델이 아직 덜 똑똑한가? GPU가 부족한가? 서버가 약한가? 그런데 딥시크 듀얼 파트 논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AI가 느린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머리까지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일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 안에는 최고급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몇 시간 걸릴 일을 몇 분 안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산량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 봤더니 장비가 느린 게 아닙니다. 장비 앞에 도착해야 할 원자재가 문 앞에서 막히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의 기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할 준비는 끝났는데 재료가 안 들어옵니다. 이번 딥시크 듀얼팩 논문은 바로 이 장면을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찾아낸 연구입니다. 이번 논문은 새로운 AI 모델을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모델의 지능을 높인 논문도 아니고 추론 점수를 올린 논문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이전트형 AI가 긴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기억 데이터를 어떻게 더 빠르게 불러올 것인가를 다룬 데이터 센터급 추론 서빙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KV 캐시입니다. AI는 긴 대화를 할 때 이전 내용을 매번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계산한 키와 밸류 정보를 캐시로 저장해 두고 다음 답변을 만들 때 재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KV 캐시는 AI가 긴 작업을 하면서 쌓아둔 작업 기억입니다. 짧은 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울 날씨 알려줘. 이 문장 번역해줘. 이런 단발성 질문은 기억을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적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코드를 읽고 파일을 수정하고 터미널을 실행하고 에러 로그를 확인하고 다시 코드를 고치고 테스트 결과를 반영합니다. 이 과정이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이어집니다. 그러면 AI가 새로 계산해야 할 내용보다 이전에 쌓아둔 긴 작업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논문이 지적한 병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에이전트형 멀티턴 작업에서는 병목이 GPU 계산 성능에서 외부 저장소의 KV 캐치 입출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의 두뇌가 느린 게 아니라 기억 창고에서 작업대까지 데이터를 옮기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기존 대형 AI 추론 시스템은 보통 프리필 단계와 디코드 단계를 나눕니다. 프리필은 긴 입력 문맥을 한꺼번에 읽고 첫 응답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디코드는 그 다음부터 한 토큰씩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현대 AI 서빙에서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외부 저장소에서 거대한 KV 캐치를 읽어올 때 생깁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이 캐시로딩이 주로 프리필 엔진 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프리필 쪽 스토리지 네트워크 카드는 계속 포화됩니다. 반대로 디코드 엔진 쪽에도 스토리지 네트워크 카드가 있지만 기존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놀고 있습니다. 한쪽 문 앞에는 트럭이 길게 줄 서 있고 옆 건물의 넓은 문은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딥시크 듀얼파트의 발상은 이 비대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막힌 정문만 보지 말고 놀고 있는 옆문도 열자. 기존 경로는 스토레이지에서 프리필 엔진으로 직접 캐시를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듀얼파트는 여기에 두 번째 경로를 추가합니다. 스토리지에서 디코드 엔진으로 먼저 캐시를 읽고 그 다음 RDMA 기반의 빠른 컴퓨트 네트워크를 통해 프리필 엔진으로 넘깁니다. 이름 그대로 두 개의 키를 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놀고 있던 디코드 쪽 스토리지 대역폭을 전체 클러스터의 자원풀처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논문이 보고한 성능 수치는 꽤 큽니다. 딥시크 내부 추론 시스템 기준으로 오프라인 배치 추론 처리량은 최대 1.87배 개선됐습니다. 온라인 서빙 처리량은 평균 1.96배 개선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AI가 거의 2배 빨라졌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건 모든 AI가 2배 빨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델 자체가 2배 똑똑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인 PC에서 로컬 LLM이 바로 2배 빨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논문이 직접 증명한 범위는 특정 조건 안에 있습니다. 긴 멀티턴 에이전트 작업, 높은 KV 캐시 재사용률, 외부 KV 저장소, 프리필과 디코드가 분리된 구조, RDMA급 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스케줄러가 있는 데이터 센터 환경입니다. 이 조건을 빼고 무조건 2배라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오히려 이 논문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병목이 모델 크기나 GPU 숫자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디에 기억을 저장하고 어느 네트워크 카드로 읽고 어떤 경로로 옮기고 어떤 요청을 어느 서버에 배치할지가 실제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듀얼파트는 모델 논문이라기보다 AI 데이터 센터의 물류망을 다시 설계한 논문에 가깝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술이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런 AI 이슈를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제 활용 기준까지 정리해서 보고 싶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AI 코딩 에이전트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파일 구조를 읽습니다. 그 다음 버그를 찾습니다. 수정안을 만들고 테스트를 돌리고 실패 로그를 다시 읽습니다. 다시 수정하고 또 검증합니다. 이 작업이 길어질수록 AI는 방금 만든 코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전 파일 구조, 이전 에러, 사용자의 요구사항, 테스트 결과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서비스 뒷단에서는 긴 문맥과 KV 캐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콘텐츠 제작도 비슷합니다. 긴 리서치 자료를 넣고 대본을 만들고 썸네일 방향을 잡고 제목을 고치고 다시 전체 흐름을 수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AI가 대화 내용을 기억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그 기억을 저장하고 다시 읽고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옮겨야 합니다. 듀얼파트는 바로 이런 장기 작업형 AI가 대규모로 운영될 때 뒷단 병목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용자는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 듀얼파트 자체를 내 PC에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RTX 5090 한 장, 로컬 모델 하나로 이 논문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PC에는 보통 프리필 서버와 디코드 서버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 분산 KV 저장소도 없고 RDMA 기반의 고속 컴퓨터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스토리지 NIC와 컴퓨터 NIC를 분리해서 스케줄링하는 데이터 센터 구조도 아닙니다. 대신 이 논문은 AI를 쓰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줍니다. 긴 작업을 맡길수록 AI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던지면 안 됩니다. 작업을 나눠야 합니다. 자료조사, 구조 설계, 실행, 검증을 분리해야 합니다. 긴 문서를 넣을 때는 출처가 있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게 해야 합니다. 코딩 작업이라면 먼저 설계 기준을 주고 그 다음 수정 범위를 정하고 마지막에는 테스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는 길게 일할수록 기억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록이 정리되지 않고 파일 이름이 엉망이고 작업 지시가 계속 바뀌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헷갈립니다. AI도 긴 작업에서는 문맥이 무거워지고 검증 기준이 흐려지면 결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듀얼파트는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작업을 명확하게 나누고 중간 결과를 남기고 검증 기준을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GPU를 덜 사도 된다는 해석도 단순합니다. 듀얼파트는 GPU를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싼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며 놀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같은 장비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효율화 기술에 가깝습니다. AI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추론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API 가격이 바로 절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비, 네트워크 비용, 모델 운영비, 경쟁 상황, 회사의 가격 정책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듀얼파트는 에이전트형 AI 추론에서 스토리지 병목을 줄여 데이터 센터 전체 처리량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모든 AI 서비스, 모든 사용자,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이번 논문이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경쟁은 이제 모델 크기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GPU 숫자만의 싸움도 아닙니다. KV 캐치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어느 네트워크 길로 옮길 것인가, 어떤 서버에 문이 막혀 있고 어떤 서버에 문이 비어 있는가, 그걸 누가 더 똑똑하게 스케줄링 하는가, 이런 인프라 설계가 AI 서비스의 실제 속도와 비용을 결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져가야 할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딥시크 듀얼파스는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든 기술이 아닙니다. 긴 에이전트 작업에서 KV 캐시를 더 효율적으로 불러오는 데이터 센터 서빙 아키텍처입니다. 보고된 거의 2배 수준의 개선은 특정 데이터 센터 환경과 긴 멀티턴 워크로드에서의 처리량 개선입니다.
모든 사용자 체감 속도나 개인 PC 성능이 2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진짜 경쟁력은 GPU 성능뿐 아니라 저장소, 네트워크, 캐시, 스케줄러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 설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AI를 쓰면서 언제 가장 답답함을 느꼈습니까? 긴 대화를 이어갈 때인지, 코딩 작업을 맡겼을 때인지, 긴 PDF를 분석할 때인지, 아니면 중간에 AI가 앞 내용을 놓치는 순간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